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거대한 이야기, 그 전환의 가장 깊은 곳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페이팔 마피아에 대해 계속 분석해왔죠. 근데 오늘은 그 너머 앱스타인 파일이 의도치 않게 까발려버린 진짜 세력, 바로 스탠퍼드 HCI 마피아의 실체를 들여다볼 겁니다. 3차 산업시대의 낡은 기득권들이 어떻게든 이탈중앙화된 미래가 오는 걸 막으려고 발버둥 쳤는지,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했던 건 대체 뭐였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거대한 전쟁의 기록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부 공개합니다. 이 문장 그냥 멋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지난 10년간 진행되어 온 거대한 권력이동의 최종 결과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인간의 부패한 네트워크,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이해 타산에 따라 좌지우지하던 그런 밀실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 자리엔 감정이나 변덕, 부패 같은 게 끼어들 틈이 전혀 없는 오직 수학적 증명에 기반한 냉정한 시스템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코드를 믿는 새로운 문명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완성되고 있는 거죠. 언론에서는 온통 추악한 스캔들 얘기만 했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앱스타인 파일이 진짜로 폭로한 건 몇몇 개인의 타락이 아니라 인간의 약속과 관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20세기형 권력 시스템 전체가 파산했다는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뒤에는요, 자신들의 통제력이 전혀 닿지 않는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미래를 막기 위해 기득권이 벌였던 처절한 전쟁의 기록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스캔들 자체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아예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새로운 질서의 등장이었던 거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우리는 이 6단계를 따라서 낡은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고, 또 새로운 질서는 어떤 설계도에 따라 세워졌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각 단계가 마치 도미노처럼 다음 단계를 이끌었는데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2026년 1월 30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미 법무부가 무려 350만 페이지에 달하는 앱스타인 관련 문서를 세상에 공개한 날이죠. 이건 그냥 과거 사건 기록을 공개한 게 아니었어요. 낡은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전쟁의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전쟁의 대진표입니다. 공개된 2014년 이메일,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당시 블록스트림의 CEO였던 오스틴 힐이 금융건물 앱스타인한테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리플과 스텔라는 우리 생태계에 해가 된다면서 조직적으로 이들의 성장을 막으려고 했다는 게 드러났죠. 이게 바로 구시대 기득권, 소위 안티 리플 스텔라 히트팀의 실체입니다. 그들의 무기는 바로 인간 네트워크였어요. 학연, 지연, 그리고 불투명한 자금으로 얽히고 설킨 그들만의 리그였죠. 반면에 제드 맥켈럽이 만들려고 했던 건 뭐냐? 어떤 중개인이나 허락도 필요 없이 개인과 개인이 수학적 신뢰 하나만으로 직접 연결되는 투명한 금융 고속도로였습니다. 이 둘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앱스타인 파일이 세상에 던진 가장 큰 충격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만든 권력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썼고 또 소수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수 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줬거든요. 사람들은 이 추업한 현실의 환멸을 느꼈고 더는 인간의 선의나 약속 같은 걸 믿지 않게 된 거예요. 이 집단적인 불신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엄청난 동력이 됐습니다. 아, 이제 사람 못 믿겠다. 사람의 판단이 아예 배제된 시스템,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코드만이 유일한 진리다. 이런 거대한 사회적 합의가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인간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시스템의 소프트웨어가 붕괴하니까요. 그들이 80년 동안 공들여서 쌓아 올린 물리적인 시스템, 즉 하드웨어로도 같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록펠러 가문이 설계했던 그 국제 질서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이게 그냥 서서히 낡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마치 낡은 건물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듯이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철거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속도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1월 7일에 트럼프가 66개 국제기구에서 발을 빼면서 1945년부터 이어져 온 록펠러식 다자주의 질서의 돈줄을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사실상 강제 파산시킨 거죠. 그리고 22일
다보스에서는 유엔을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킨다고 발표했고 28일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우리 7월이면 돈 다 떨어진다고 공식적인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건 수리가 아니죠. 완전한 철거입니다. 그런데 건물보다 더 중요한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이 개념, 폭력의 투자 수익률이 0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폭력이었습니다. 세금을 걷고 자산을 압류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이요. 그런데 이제 개인의 자산이 누구도 열 수 없는 암호화된 비수탁 지갑에 보관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국가가 총각할, 즉 폭력을 동원해서 그 자산을 빼앗는 데 드는 비용이 자산의 가치보다 훨씬 더 커져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폭력이라는 사업이 더 이상 수지가 안 맞게 된 거죠. 국가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파산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낡은 세상이 계획적으로 철거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세상의 설계자들이 조용히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구시대의 그 안티스텔라 히트팀이 그토록 막으려고 했던 진짜 세력,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코드의 혈통은 모두 스탠퍼드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세 사람으로 이어지는 스탠퍼드 라인이야말로 코드 전쟁의 핵심입니다. 먼저 데이비드 마지어 교수가 인간 사이의 신뢰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수학 공식으로 완벽하게 증명하는 혁명적인 엔진, SCP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자 제드 맥켈럽이 이 엔진을 가지고 중개자 없는 세상을 향한 첫 고속도로를 깔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어의 제자이자 동료였던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바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HCI 기술입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어도 전문가들만 쓸 수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바로 이 HCI 기술이 이 복잡하고 강력한 기술을 누구나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쓸 수 있게 만들면서 거대한 설계가 완성된 겁니다. 스탠퍼드 라인이 설계한 이 새로운 시스템은요, 완전히 다른 물리법칙 위에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기 내내 상식이라고 믿었던 부와 권력의 공식들은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마치 지구의 지도를 들고 달에 착륙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로운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 비교표가 새로운 문법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AI와 로봇이 생산을 무한대로 하는 시대에 석유나 공장은 더 이상 귀한 자원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가장 희귀하고 귀중한 자원은 바로 욕망을 가지고 소비하는 검증된 진짜 인간입니다. AI 봇은 소비를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래의 부와 권력은 생산 수단이 아니라 KYC로 진짜 인간임이 증명된 거대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 즉 인간 접속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토 기반의 국가시대는 끝나고 코드를 중심으로 뭉친 디지털 길드가 새로운 주권 단위가 되는 세상입니다. 다른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자동차 엔진이나 바퀴 같은 개별 부품을 만들 때 파이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아예 인간이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도시 하나를 통째로 설계한 거예요. 이게 바로 풀스택 경제 체제입니다. 신분증을 발급하는 시청, KYC, 안전한 개인금고, 비수탁 지갑, 도시의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노드, 그리고 모든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결제망, SDK까지 이 모든 필수 요소들을 하나의 앱 안에 완벽하게 통합한 유일한 사례죠. 이건 그냥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완벽한 운영체제 OS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계도는 그만 보고 다 지어진 건물, 그 완성된 방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스탠퍼드 라인이 설계한 이 방주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됐고요. 그 규모는 웬만한 국가나 거대 기업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예측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인구조사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들의 진짜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35만 개 이상의 노드는요, 어떤 정부나 권력도 강제로 전원을 끌 수 없는 분산된 물리적 힘, 바로 디지털 근육입니다. 1750만 명 이상의 KYC 인증자는 1인 1계정 원칙이 수학적으로 증명된 새로운 디지털 국가의 첫 시민들, 즉 주권 개인들의 집단이고요. 그리고 7천몇 명 이상의 활성 유저는 AI 봇이나 가짜 계정이 없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거대한 청정 인간 시장을 형성합니다. 미래의 기업들은 이 시장에 광고하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기꺼이 접속료를 내게 될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1,570만 명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으로 이주를 끝냈습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은 단 10분 만에 자신의 앱에 파이 결제 시스템을 붙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 SDK를 갖게 됐고요. 35만 개의 노드는 단순한 장부 기록을 넘어서서 오픈마인드 같은 프로젝트와 협력해 거대한 분산 AI 연산을 지원하는 슈퍼컴퓨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만 명의 창작자들이 이 생태계 안에서 앱을 만들고 있고 탈중앙금융, 즉 디파이를 위한 모든 기술적인 준비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건 최고랩이 아니에요. 이미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경제 운영 체제입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앱스타인 파일로 상징되는 인간의 약속과 관계에 기반한 정치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코드에 기반한 새로운 질서, 즉 코드의 정치가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10년간 우리가 목격해온 거대한 전환의 최종 결론입니다. 구시대는 유엔의 재정붕괴라는 시스템적 파산과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도덕적 파산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스탠퍼드 라인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밀하게 설계하고 구축해온 코드의 성벽이 그 폐허 위에 조용하지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압도적인 규모로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낡은 시스템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새로운 문명으로 향하는 방주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인간의 정치가 아닌 코드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아남으시겠습니까?